내가 샀다라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내가 부추겼다고 생각한다고 옆에 김대리가 부추긴 건데 나는 그때 팔라 그랬는데 현금 보유 비용 내가 확보라 그랬는데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파트 2 투기의 세계로 풍덩 매사기를 길러보자. 투기의 관점에 대해서는 일부러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요. 네. 이제부터 이제 유료 회원도 받고 하니까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피터 린치 칵테일 파티 이론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알아보기. 처음에는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칵테일 파티에서 만나면 피터 린치가 제가 펀드 매니저입니다. 얘기해도 그래? 하고 아무도 관심 안 갖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식시장에서 이 1번 단계에서 15% 정도 오르면 새로 인사한 사람이 자신 옆에서 잠시 머무는 정도로 관심을 두는 상황. 주식시장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라도 나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펀드 매니저입니다. 예, 그래요? 하면서 얘기 좀 하다가 그래도 주식은 좀 위험하지. 이러고 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30% 정도 오르면 파티 참석자들이 피터 린치를 둘러싸요. 어느 정도 사야 돼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공짜로 내가 얘기해 줄 것 같아? 네 번째가 시장의 정점에 와 있습니다. 곧 네. 추락할 신호가 파티 참석자들이 피터 린치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 펀드 매니저한테 조언을 한다고. 오. 이 주식이 좋아요라고 이것 좀 사보세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음. 첨보가 좋아요. 첨보가 좋은데 왜 이거 모르시지? 리튬 플러스 짱인데 왜 얘기 안 해줘? 막 이런 거 댓글 달리고 그런다고 그때는. 네. 조언의 방향이 3번 단계와 바뀐 상태. 피터 린치의 조언을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내가 팔라 그랬잖아. 4월 3일날 팔라고도 안 듣는다니까. 기 안 들린다니까. 7월 달에 막 올라갈 때 현금 비중 10%에서 30%는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에고프를 많이 그 한 종목을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면 쪼개야 됩니다. 나눠 갖고 포트폴리오 5개로 하셔야 되고 좀 이제 뭐 포스코홀딩스나 LG엔솔처럼 이제 더 오르고 좀 무거운 이런 주식도 좀 같이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다고 내 얘기가 안 들린다고. 소나게나 테슬라, 자율주행, 옵티머스 얘기할 때가 고점이었고요. 아들놈이 갑자기 AI 혁명, 엔비디아 얘기할 때가 고점이고요. 옆자리 김대리가 미장 가서 배 터졌다 얘기했을 때가 고점이고요. 당신이 8대 종목 떼돈 벌었다 자랑했을 때 작년 7월에 그때가 고점이라는 겁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막 한단 말입니다. 너 2차 전지 사야지 병신 새끼야. 막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다가 2달, 3달 듣다가 마지막 참다 못 참아갖고 3달째 딱 사는데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야, 저기 박수영 아저씨, 그 박 작가님, 그 베테랑 아저씨고 좀 유튜브 좀 보고 좀 공부 좀 해봐. 막 얘기할 때 처음에는 이제 듣동만동 하다가 그런가 싶어갖고 그 사람들이 보고 사서 물려갖고는 내한테 욕하는 거예요. 내가 샀다라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이 내가 부추겼다고 생각한다고 옆에 김대리가 부추긴 건데 나는 그때 팔라 그랬는데 현금 보유 비용 내가 확보라 그랬는데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최현웅님 그때는 9대 종목 그래. 현금 비중을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안 알아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몰빵 쳐갖고 왜 30% 현금 빼? 그거 빼면은 덜 올라가는데 라고 생각했었다고. 너무 잘 올라가고 너무 잘 올라가니까. 눈앞에 너무 수익이 보이잖아요. 예. 조금만 더 그러니까, 벌면은 벤츠 살 것 같은데. 그렇죠. 맞아요. 조금만 더 벌면 내가 내 인생에 벤츠가 오나? 탐욕인 거죠. 눈앞에 보이는 탐욕. 그리고 그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옆집 사람한테 막 2,000원 사라고 하고 빠떼아씨 유튜브 보라고 막 권유한 이유가 네. 친구분들도 2차 전지를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물론 조금 있었지만 옆집 사람이 내 갖고 있는 주식 사야 내 주식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다 그렇다고. 다들 그렇다고. 150만 원에 누가 들어와야 내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야 150만 원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사. 빠떼씨가 주식은 물리면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라면서 4월 달에 30만 원 40만 원 할 때 얘기했던 거는 7월 달에 보여준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7월 달에 보고 이 사람이 120만 원일 때도 내가 사라 그랬다라고 착각한다고. 그래서 내가 악플을 봐도 기분이 안 나쁜 겁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악플을 쓰는지 나는 그 구조를 아니까. 4월달에 찍은 거를 김대리한테 7월달에 보여줘서 그래. 걔는 7월달에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7월달에 얘기했다고 생각한다고. 그 사람은 당연히 공범이야. 당신들이 공범이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도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욕먹겠구나도 나 알고 있었어. 욕먹은 거 다 감수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한 턴을 다 돌아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어야 그래야지 이게 단단해지고 그래야지 내가 진짜 이제 제대로 이제
깨우침이 생기는 거니까. 예. 그 뒤로 항상 촬영을 확인해요. 예,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 내가. 증권가 언어 중에서 이제 메사키와 마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사키는 앞을 내다보는 자질, 직관력, 눈치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중이 생각이 어떤가를 눈치를 보는 게 바로 메사키고요. 투자는 남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이제 기업이 성장하고 하면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반면에 메사키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걸 보고 사람들 요새 이제 한미반도체 이런 거 막 좋아하고 이런 세력들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내가 미리 들어가 선점하고 있다가 또 사람도 급변하잖아요. 마음이 씻기 전에 난 팔고 나야지 하는 관점으로 눈치를 잘 보는 게 메사키라는 거고요. 마바라는 거는 기가 가벼운 사람, 원칙 없이 휘둘리는 사람 같은 거를 마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새끼는 그 박현주는 마바라 출신이야. 돈 만만 많이 벌어도 저 새끼는 태생이 마바라인데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원래 펀드 매니저들은 필듀에이션 해봤겠어. 공부한 지도 받아봤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실제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가짜인지 가소롭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국민 눈치 게임. 추석 설날에 이제 몇 시에 출발해야지 안 막히냐. 국도는 몇 번 국도 경로니까 안 막혀. 이런 거 눈치 게임 하잖아요. 이런 눈치 게임은 만약 여러분들이 잘하신다. 내가 갈 때 기가 막히게 차가 안 막힌다. 추석 설날에. 그런 분들은 이제 매사키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투기를 조금 좀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되지 않겠나. 결국 투기는 눈치 보기 게임이라는 겁니다. AI 생산성, 소비,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 주가가 거품이 꺼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4월 15일이잖아요. 이 얘기하고 이번 주에 터진 거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 얘기가 다 맞는 얘기예요. 1990년대 미국 경제는 정보기술 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고성장과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를 신경제라고 부르는 가운데 주가가 급등했다. 최근 인공지능 AI 혁명이 IT 혁명 못지않게 생산성을 증가시키면서 미국 경제에 또 다른 신경제가 지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고 있다. 주식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생산성 향상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거품이 붕괴할 수도 있다. 닷컴 버블 하고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닷컴 버블 시대를 이제 정통으로 겪은 사람이니까 딱 보니까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김영희 교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고. 여러분들이 뭐 닷컴 버블 경험을 해봤겠어요. 2020년에 막 주식한 애들이 알겠냐고. 우물한 개구리들이지 뭐 다. 신생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기고만장해가지고 말이야. 앞으로 주식시장의 기대처럼 생산성이 향상되면 주가의 거품 상태는 더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생산성 통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파티는 즐겨야 한다. 4월달이니까 즐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생산성 통계를 지켜보면서 출구 근처에서 파티를 즐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정확한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말 듣고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팔면서 현금 비중 확보했다고 하면 7월달 꺾일 때 남아있는 거 맛있게 털고 깨끗하게 나왔으면은 해피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쌍욕 박힌다고 이런 얘기하면 이때는 쌍욕 박힌다고 이게. S&P 500이 생산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닷컴 버블 때 과대평가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확 꺼졌고 한번 크게 내리면 또 과소평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정 수준에서 안 놀아요. 주가는 한참 위에 있든지 한참 밑에 있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쭉 올라가서 23년에 AI 혁명 이래갖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IT 버블하고 유사하지 않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는 AI 혁명에 대한 기대로 이미 거품 영역에 들었었다. S&P 500을 노동 생산성 지수로 회귀 분석하면은 지난해 말 주가 지수가 생산성보다 53% 정도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게 53%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고요. 연말 기준으로. 올해 계속 더 올랐으니까 60% 70% 갔을 거라는 거잖아요. IT 혁명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하고 거기서 거품이 빵 터진 거죠. 그래서 98년 2분기에는 81% 과대평가된 적도 있었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훌륭하신 좋은 얘기입니까? 근데 귀 안 들려 새끼들이 기고만장해갖고. 그리고 김영익 박사에게는 조롱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4월달에 하고 다니면 쌍욕 먹었을 거예요. 나도 그런 얘기 4월달에 똑같은 이 시점 그때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이데일리에서 그 김영익 박사 이거 말씀하신 내용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예, 악플 장난 아니게 달렸어요. 야 넉수구리 새끼야. 저 할저씨가 네가 뭐 AI를 아냐 이 새끼야.
한미 반도체 새끼야, 네가 얘기하고 지금 3배 올랐다 이 새끼야. 네 말 믿고 SK 하이닉스 팔고 저기 에코프로빈 사갖고 지금 쌍코 풀려고 있다 이런 데가 막 엄청나게 날렸습니다 그때. 말씀하셨고 기사 이제 네. 기고하셨던 때가 딱 요 날이에요. 146,300원 한미 반도체 기준으로. 네네. 그런 악플이 왜 달리느냐는 이해해야 되잖아요. 왜 네. 달리냐 하면 한미 반도체를 다들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웬만한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한미 반도체 투자해서 재미 많이 보고 있고 난 더 갖고 가고 싶고 더 갖고 와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에서 거품이네 조심해야 돼 이런 소리 하면 그게 기자 만들려요. 기분 나쁘다고. 테슬라 뭐 그 테슬라 망할 것 같습니다. 망했잖아요. 내가 280불에 얘기했으니까 지금 180불이니까 망한 거야. 예. 그런 얘기 해도 니들 걱정해갖고 내가 얘기를 해줘도 다들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악플이 네. 많이 달리는 거야. 테슬라 안 좋게 얘기할 때 젊은 애들 중에 테슬라 안 갖고 있는 애들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악플이 3,000개인가 3,400개인가 달리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안 좋게 얘기하면 악플 달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 원래 그래. 여러분도 한병화가 에코프로비 안 좋게 하면 가서 악플 달잖아. 똑같은 거야 그거는. 실제로 그 이후에도 안 팔고 포테토에 올랐잖아요. 2달 만에 더 올랐으니까 얼마나 더 욕했겠습니까. 2달 동안 역시 내가 맞다. MZ세대 못 따라가지. AI가 뭔지 알겠어? 저 컴퓨터는 할 줄 알겠어?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원래. 그러다가 결국 진실의 순간이 오고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때 얘기했던 것보다 결국 26% 지금 더 떨어져 있는 이제 네. 사람들이 버핏 영감님도 한번 갔다고 했어요. 오. 올해라니까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올해 얘기라니까. 꺾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재조명돼갖고 역시 버핏 영감님 이러지만 그 얘기한 건 사실 2월달이에요. 2월달. 2월 26일 날 버핏이 주식시장은 카지노 갔다. 버커스 보유 현금이 사상 최대로 내가 갖고 있고 당분간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2월 26일 이때 엔비디아가 네. 얼마였냐면 75달러였습니다. 140달러 간 거잖아요. 더블 갔다니까. 이 얘기가 난 다음에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져도 이 영감 얘기할 때보다 위에 있어 지금. 똑같다고. 미국 사람들 악플 다는 거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똑같아. 엄청나게 놀렸을 거라고. 저 영감도 나이 많이 들어갖고 이제 도망들었네 이런 얘기하고 이때 이랬다니까 2월달에. 김영희 박사보다 2달 먼저 얘기했어요. 2달 먼저. 2월달이면 7만 원도 아니야. 8만 원, 10만 원도 안 될 때예요. 네. 이때 얘기했다니까. 얘 거품이라고. 네네. 못 맞춰요. 한참 전에 얘기한 거라고. 한참 전에. 올라가면 야 잘 올라가는데 새끼야 30% 50% 올라간 거잖아요. 더블 난 거잖아요.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쵸. 버핏 우습게 보지. 버핏 저건 나한테 안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당연히. 버핏이 한 해 20% 번다면 야 나는 올해 들어서 100% 벌었어. 이랬을 거라고. 나 엔비디아 올렸어. 더블 쳤다. 이렇게 이랬을 거라고. 당연히. 그런데 이게 꼭 떨어지고 나서 버핏이 가슴을 찼다는 거죠. 패턴이에요. 이게 패턴이야. 이거 한두 번 그랬던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거. 애플 팔고 현금 돌린 버핏 미 경기 침체 내다봤나 해서 8월 5일날 기사.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이 애플 지분을 절반을 죽이고 현금 보유액을 기록적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냈다. 애플을 지금 올해 절반 팔았다는 겁니다. 지금. 버크시의 현금 보유액은 역대 최고인 거의 한 400조 원 지금 갖고 있다는 거고 이번 매각 규모를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매각이야. 버핏은 주식시장에 더는 매력적인 기회가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했는데 제목은 미국 경기 침체 내다봤나 이렇게 달잖아요. 네. 이것도 지 맘대로 난 거야 이거. 버핏은 경기 침체 뭐 이런 거 별로 판단 안 해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잖아. 그냥 개별 주식 단위로 봐서 이거 너무 고평가돼 있는데 이거 좀 고평가 정도 심하네 하면 그냥 판다고. 고평가 정도가 심해서 팔고 좀 지나면은 그게 경기 고점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막 저점일 때 또 되게 저렴한 데서 사고 좀 지나면 경기 저점인 경우가 많은 겁니다. 살만한 주식이 없어서 현금 확보했더니 한참 지나서 한참이 중요합니다. 현금 확보하고 바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2월 달에 그 얘기했다고 다 팔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달을 더 오른 거라고요. 한참 지나서 증시가 폭락하고 나더라는 거고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막 뭐 버핏 사서 따라 샀어. 다음 달부터 올라? 아니야. 6개월 1년 지나서 올라. 원래 그런 거예요. 투자는 싸게 사서 기다린다는 거고요. 싸다는 거는 바닥권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닥은 100일이 아니라 3년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고 당연히 싸게 사서 바로 안 올라갑니다. 한참 걸린다고요. 투기는 상승 초기에 올라타라는 거죠. 시세는 관성을 갖는다. 오른 놈은 계속 오르고 내린 놈은 계속 내리며 가만히 있는 놈은 계속 그 자리에 있다. 그런데 상승 초기인지 어떻게 알지? 기술적 분석과 손절매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증권 가격 및 거래량의 추세와 변동 패턴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증권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분석 기법이고 비이성적인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투자 심리, 시장의 심리가 지금 어떠냐,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이 눈치를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지만 사람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차트를 열심히 들여다보면은 애 새끼들이 지금 흥분해 있는지, 애 새끼들이 되게 우울해 있는지 네.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잘 파악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흥분과 우울을. 그렇죠. 흥분할 때 이 새끼가 얼마만큼 흥분할지는 몰라요. 이 새끼 우울한데 우울한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나의 우울과 이 사람의 우울이 다를 수 있고 나의 흥분과 또 이 사람의 흥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좀 우울 단계를 넘어서서 좀 흥분 초기 단계구나 해서 내가 샀어. 근데 다시 우울해지는 거야. 네. 그러면 손절해야 된다는 거고 마치 점을 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100% 맞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투자는 결국 기업이 이익이 증가하면은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던 게 역사적으로 다 보여준 거니까 주식의 뒤에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0%잖아요. 그래서 확률적 접근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칙적인 접근이고 그 원칙은 100% 들어맞는 건데 그에 비해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이런 케이스에서는 좀 더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니까 네. 확률적인 접근이고 좀 끼워 맞추기예요. 지난 그래프 갖고 와서 봐봐. 이게 이제 이런 패턴에서 올라가는 거잖아. 봐, 올라갔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여서 사후적으로 갖다 맞추기 때문에 마치 점 보는 것 같이. 지나간 거 보고 얘기하는 거는 되게 잘 들어맞는 것 같은데 그걸 갖고 미래를 내가 예측하려고 하면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 갖고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 게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근데 알면 이것도 좋은 겁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하고 앞으로 기술적 분석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즉 시장 심리를 읽는 게 기술적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읽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이제 뭐 이동평균선이나 뭐 차트나 뭐 반전 모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이제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추세고 두 번째가 본전 생각, 세 번째가 물극필반입니다. 기고만장이 극에 달하면 그때 꺾이는 거고 반대로 우울함이 극에 달하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고 이제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물극필반이란 밥 새끼들의 기고만장함이 극에 달하면 주가는 폭락으로 전환하고 이런 댓글을 단단 말입니다. 박 작가의 2차 전지는 3년, 5년 뒤를 보라고 하면서 AI는 다른 기준, 삼성, 애플, 마소, 메타, 구글 전부 다 AI 집중하는데 네 생각에는 네 말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냐. 이런 밥 새끼들이 이런 기고만장한 댓글을 단다는 거고요. 반면에 밥 새끼들의 우울함과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주가는 슬그머니 상승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의 사고, 탐욕의 팔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얘기고요. 물국 필반에 관련된 얘기고요. 네. 공포가 극에 달했으면 더 떨어지는데 오히려 그게 바닥치고 올라가는 신호가 되고요. 반대로 탐욕이 극에 달하면 그때는 거꾸로 떨어지는 시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빅스 지수라고 하는 네. 그 다음에 탐욕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게 그런 네. 거고 요번에 월요일 날 빅스 지수가 극에 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장이 다 한결같이 이 하락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리스크 관리를 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라 라고 얘기했는데 화면부터 다 올랐어. 그날 빅스가 상승폭이 역대 최대였던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 그 다음에 일본장, 대만장까지 하락폭으로 역대 최대가 다 나왔어요. 세 국가가.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바닥을 찍어버리는 경우 네.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혼마 문의사가 자기 책에 쓴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소문이 돌 때 바다에 뛰어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하락할 때 이야기다. 하락할 때는 여기저기서 온갖 안 좋은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횡행한다. 그리고 생산지에서 최상의 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면 거래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 줄어든 거래량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앞으로 더 하락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생각을 바꿔 매수에 나설 시기이다. 마치 바다에 뛰어드는 심정이므로 여간해서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매수에 나선다. 훗날 상당한 이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락세에서는 누구나 앞으로도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게 바로 추세가 형성되는 원리예요. 하락하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 예, 그게 추세를 형성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거래라는 것이 그처럼 단순하지 않다. 예측이 어긋나게 일수다. 극단적인 하락은 오히려 반등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거. 12%는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날이 바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니까요. 심지어 이번 주에 하락하기 직전에 신용융자 잔고 경고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한 16조, 15조 이 정도면은 적정선인데 20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가 있으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올라가면서 신용융자 잔고가 떨궈졌어요. 아, 그래. 지금 몇 조죠? 지금 16조대 후반이에요. 그렇군요. 많이 떨어졌어요. 예, 올라가면서. 예, 예. 다시 이제 신용이 들어오고 그 신용이 20조가 되고 네, 그 신용을 잡아먹기 위해서 또 한번 더 떨어지고 네.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그러면 뭐 사면 되죠. 그러면 좋죠. 예, 그래서 당황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고 네. 불 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바다에 뛰어들어라. 한순간에 정확한 판단이 비법이다. 원래 이게 아주 저점 찍을 때는 스파이크처럼 확 찍고 쫙 올라가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네. 월요일이 좀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이 다이어트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실천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왜 그렇죠?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눕고 싶고 안 뛰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이렇잖아요. 맛있는 거 있어도 안 먹어야 되고 쓸데없이 뛰어야 되고 이러니까 다이어트가 어려운 거잖아요. 기술적 분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떨어져서 끝도 없을 때 불 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음을 거슬러야 되는, 본성을 거슬러야 되는 거잖아요. 본성을 거슬르는 거는 결국 본성을 거슬러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내가 다이어트 꼭 성공해갖고 남자를 좀 후리고 다녀야 되겠다. 과즙세연 이래갖고 육즙시연을 꼬셔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게 있어야지 이제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또 이 여기에 소환된 결국 마음가짐에 달린 거고 그 마음가짐은 마음 훈련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 그쵸. 훈련에 달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막 작년에 7월달에 안 팔고 해서 이제 벌었던 거 다 날리고 지금 마이너스 나고 물탄 나고 물탄 너무 빨리 타갖고 거기서 물탄 가격보다도 더 떨어져 있고 막 속상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게 지금 마음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잘 겪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과즙세연 같은 이제 아름다운 몸매를 가져갖고 이제 육즙시역 같은 사람을 이제 꼬실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을 잘 극복하고 성과를 내면 다음부터는 쉬워지고요. 한 단계 레벨업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거고요. 네.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그러면은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겁니다. 누가 요새는 잘 맞추지 이러면서 누가 요새 용하지 이러면서 이제 또 이 유튜브 저 유튜브 이제 점쟁이 예, 찾아다니듯이 점쟁이 찾아내고 마음이 허하고 예, 힘드니까. 이제 네. 리딩방 전전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보다는 내가 뭔가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데 집중하고 나의 인내심을 좀 더 키워보는데 집중해야 자격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제 마음을 어떻게 아시냐면요. 저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저도 다 실패해보고 이렇게 해서 실패해보고 저렇게 해서 실패해보고 실패를 통해서 복귀해보고 아 이게 이래서 안 됐던 거구나. 이래서 안 됐던 거구나 해서 깨달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